4페이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다 마땅히 실보의 탑을 쌓아야 하느니라.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며 더 이상 사리를 봉안하지 말 것이다. 뭐 이렇게 탑을 세우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탑을 뭐 이렇게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 꼭 탑을 세워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절에 탑을 세우고 싶은데요. 어디다 세우지? 이러면서 탑을 어디다 세우지? 옥상에다 세워야 되나? 새로 지어 언제 새로 지어 갈 수 있으려나? 뭐 재건축이 잘 될라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새로 지으면 그냥 절이 탑이 돼야겠다. 그냥 이제 저기 경주 가면 황룡원이 있잖아. 보문단제 가면 9층 탑이 이렇게 다 봤죠? 보문단제 가면 9층 탑이 멀리서도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 지으면 그렇게 지을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혹시라도 재건축이 되면 우리 절은 저렇게 지을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괜찮지 않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대신에 그렇게 직사각형 아니 그 정사각형의 탑이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뭐 좀 길쭉한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 공간 활용도가 좀 낮아요. 일단 우리가 이주하는 땅의 크기가 이제 관건이겠죠. 자, 이렇게 탑을 세워서 공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 사리를 봉안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사리를 봉안하지 말래. 본래 부처님 탑에는 부처님 사리를 봉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탑이 용도가 본래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탑이 있는 거예요. 탑돌이 하려고 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탑돌이 하려고 탑 만드는 게 아니고 부처님 사리를 봉안해서 탑돌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사리가 없으면 탑돌이의 의미가 이제 뭐 하는 거지? 산책하는 건가? 이제 탑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부처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사리를 봉안하지 말래. 왜냐하면 이 경전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 부처님 사리는 육신사리가 있고요. 육신 중에는 치아사리, 뭐 뇌사리, 전신사리, 뭐 이렇게 뭐 뼈사리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이제 부위별 사리 말고 또 구사리, 부처님의 입의사리, 말씀사리가 있어요. 말씀사리. 그게 바로 경전이에요. 경전도 부처님의 전신이다.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모셨잖아요. 우리 법당에. 이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전신이다. 부처님의 몸이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도 이렇게 밟고 다니지 말라고, 금강경 위에 다른 거 얹어놓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부처님의 말씀사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경전 위에다가 먹을 것도 얹어놓기도 하고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근거가 여기 있어요. 바로 부처님 말씀, 법화경은 부처님의 전신이다.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탑에는 마땅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독송한 것 중에 가장 요점 중에 하나죠. 법화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처님 법화경은 부처님의 전신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리 전체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탑을 모시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저만식 하기 전에 복장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전을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산신 불사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반야신경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쓰라고 그렇게 했어요. 법화경을 써도 좋습니다. 거의 이렇게 부처님 모실 때는 법화경을 또 사경을 쭉 해서 모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이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주목할 만한 비유예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두 번째 줄,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혹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멀었어. 그러나 땅을 열심히 파기를 쉬지 않고 계속 파다 보니까 젖은 흙이 나오게 돼. 그러면 점점 파면 곧 물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결정코 알게 된다라고 그러죠. 자, 그럼 마른 흙을 막 팔 때 이것은 이제 절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삼배도 하고 뭐 스님한테 기도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연등도 만들고 해서 올리고 뭐 이렇게 불사도 돕고 막 그래. 이게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대학 들어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촉촉해지는 거죠, 땅이. 경전반 들어왔더니 법화경을 한다네. 이제 법화경 강의에 딱 들어가요.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기 시작해. 법화경을 독송해. 그럼 이제 진흙을 만난 거예요. 이제 물이 촉촉히 젖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온다는 근거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성불하게 될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근시일 내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른 흙을 거쳐서 지금 진흙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법화경은 바로 이런 경전이에요. 비유가 아주 훌륭하지 않아요? 여기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법화경에는 굉장히 재밌고 지혜로운 비유를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게 이 법화경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항상 저는 이런 비유 나올 때마다 비판을 서슴지 않죠. 너무 약치시는 것이다. 이거는 너무 이거는 좋게 우리가 쓰면 아주 훌륭하죠.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이제는 가까이 온 거야. 이제 깨달음의 법화경을 만났으니까 가까이 온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삿된 무리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이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씀들이 이런 거잖아요.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너는 다 된 거야. 이제 아무나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나를 만날 수 있지. 그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전생에 여러분들이 천상에 있었으니까 황산 스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있다가 오셨으면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 여러분들 영이 높기 때문에 영이 높으니까 저를 만나는 거죠. 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영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싸한가요? 아니 이게 좀 논리는 굉장히 좋은 논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요. 좋은 쪽으로 혹하면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보살도를 열심히 닦게 되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사람을 몇 생 동안 이렇게 참 골치 아프게 사람이 힘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참으로 좋은 비유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우리 요리할 때 잘 쓸 수 있죠. 칼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서 잘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칼을 또 잘못 쓰면 사람이 죽게 돼요. 이게 득이 더 많을까, 실이 더 많을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상식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경제 상식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현재와 미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상식인데요. ESG 산업, ESG에 주목하라, 뭐 ESG 산업을 뭐 어쩌고 하라 이런 말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앞으로 자주 듣는 말이에요. ESG는 뭐냐? ESG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생각나죠? MSG. 서로 다릅니다. MSG하고 ESG는 사촌 같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MSG는 그냥 조미료고요. ESG는 이제 environment의 E하고 S는 social의 S하고 G는 governance의 G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environment는 이제 그 환경을 얘기하고요. 아, 이제 알겠죠. 앞에 환경이 딱 나와요. 환경.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위험도가 높아져서 지구 대멸종에 이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 보호하자.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네요. 이제 SG는 위에 따라오는 다른 건데요. 일단은 ESG 하면 환경이 참 중요하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소셜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네트워크를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추구하는 기업. 전기를 쓰더라도 화석 연료를 해가지고 화력 발전을 쓰지 않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쓰는 그런 전력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내가 삼성전자를 막 이렇게 하면 한국전력에 화석연료 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화력발전소에서 이렇게 쓰는 거, 나 안 할 거야. 나 그거 안 하고, 우리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ESG 기업이지. 그래서 우린 풍력이나 태양광 할 거야. 그래서 화석연료 전혀 안 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을 중요시하기에는 E가 들어가고, 소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장학생을 많이 줘야지. 장학금을 많이 해야지. 무료급식을 해야지. 이러면서. 아니면 어려운 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야지. 소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대학을 하나 세워서 무료로 학생들을 다 그렇게 공부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셜적인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것은 경영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이 이렇게 보수적인 가족 경영 이런 거 말고, 며칠 전, 한 2달 정도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TK 케미칼이라고 여기서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데가 있나? 그래서 들어보니. 그러니까 거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가족들이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회사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툭툭 쳐봤더니 굉장히 회사가 우수해요. 보면 요즘에 뜨는 회사예요. 근데 보니까 알짜 회사인 거예요. 가족들끼리 경영해가지고 하는데 매출은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외부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좋은 회사. 알짜 회사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MSCI라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 투자 회사들에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MSCI 지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업 평가, 블룸버그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JP모건 이런 데서 보면 기업 평가를 할 때 앞으로는 ESG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야. ESG 점수에 미달을 하면 그런 회사에 앞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대. 심지어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2022년부터는 ESG 평가 기준에 합당하는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기를 앞으로 비중을 50% 이상 늘리겠다. 그러니까 ESG 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제 앞으로 투자를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K 케미칼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청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가족 경영 이러면 이제 경영 혁신이 안 돼, 거버넌스가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가족들도 잘 경영을 하면 거버넌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떨어지죠. 기업들이 경영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리스크가 크잖아요. 지배 구조의 이런 경영 다툼, 얼마 전에 이렇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도
뭐 금호석유나 이런데 뭐 이런 데도 경영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뭐 또 삼성에서도 경영을 뭐 이재용이 다 받고 뭐 하기 쉽지가 경영 우리나라는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기업 리스크가 경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ESG 점수 거버넌스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회장이 경영자가 전문 경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면 나도 회장님이 돼 나중에.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회사 망할 수가 있거든요. 3대, 4대로 거치면서 온전한 회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거버넌스는 그런 기업 혁신, 경영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황룡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 경영하고 있지만 종무소도 봉사를 하고 공양관도 봉사를 하고 법당도 봉사를 하고 우리 북카페도 다 봉사잖아요. 또 이렇게 뭐 아직은 재정을 서로 담당을 해서 뭘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돼 있지만 동문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을 하고 주도를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저는 거버넌스에 좀 앞서가는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찰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익 창출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프리미엄을 뭘 받고 돈도 받고 좀 이렇게 돈도 벌어가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종교적인 종교기관이라서 절이라서 그게 잘 안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공덕은 또 돼서 직접 현금은 주지 못해도 아니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 가치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공덕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도 경영혁신, 거버넌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부살님이 이제 스님이 아니잖아. 포교사신데 열심히 독송하고 또 전에는 송거사님이 독송도 하셨고 전에는 또 회장님이 독송도 하셨고 돌아가면서 독송도 하고 이끌어가고 또 청소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공양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가서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이제 거버넌스로서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기업의 거버넌스라면 기업에 이제 고용된 회사원들이 이 회사는 내 거야. 내 회사야. 내 회사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는 거라 하겠죠. 자, 그래서 기업의 경영 혁신이 거버넌스. E는 인바이러먼트에서 환경, S는 소셜 해서 사회적인 이런 공헌, 그리고 G는 거버넌스 해서 경영 혁신인데요. ESG예요. 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점수로 매겨서 이 점수를 A 학점 받으면 훌륭해. C, D 학점 받으면 이거는 이제 그 회사는 투자 안 해. 그러니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황룡사 같은 이런 사찰들도 본받아야 되는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절이라는 것이 뒤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먼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경 열심히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 경영을 하나. 그리고 소셜 우리는 그래도 떡 나눠주고 급식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뭐 이렇게 아동센터도 하고 뭐 또 어린이 법회도 하고 하지만 그 말고도 더 이렇게 소셜적인 그런 활동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버넌스적인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런 요즘에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가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ESG 경영이 되는 거예요. 집안 경영도 ESG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뭐 슈퍼마켓을 하더라도 ESG를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면 좋고요. 회사에 가서도 ESG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좀 어려운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벌써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E가 뭐예요? S가 뭐예요? 지금 다 까먹었죠, 그죠? 예, 저도 강의하고 나서 쑥 까먹게 돼요. 그렇지만 자주 종종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요. 성불하세요.